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플레이션 본격화. 기아 K8도 가격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촉발된 자동차 가격 인상이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일제히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도 오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출시된 2.5 가솔린 노블레스 가격은 개별 소비세 적용 시에 3,510만 원 정도, 연식 변경에 따라 같은 등급의 모델 가격은 3,573만 원으로 63만 원가량이 올랐습니다. 자, 편의사항을 추가함에도 가격은 10만원, 20만원 가량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지난해부터 가격 인상폭이 상당폭으로 커졌습니다. 자, 국내 출시되어 있는 국내외 브랜드 6종의 연식 변경 가격 인상분은 평균 100만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표에 보시면 그 가격대에 따라서 퍼센테이지 적용하는 그 금액대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이게 2% 올랐던 요 금액에서는 63만 원이지만 또 이쪽에서 18% 오른 것도 있고 또 6% 오른 거, 또 이쪽에서 18% 오른 거, 여긴 테슬라긴 하지만 네, 또 여기에서 6% 오른 거, 이 가격 차이가 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보다는 얼마만큼 가격이 뛰었는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약 한 200만 원 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여기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한 얼마인가 이게 한 80만 원? 90만 원? 네, 90만 원, 80만 원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63만 원 아까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170만 원 넘게, 아니죠? 220만 원 올랐네요. 쉐보레가 220만 원. 그 다음에 테슬라는 거의 1000단위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르노 XM3 같은 경우에는 한 9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기아가 제일 적게 올랐다. K8이 제일 적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신차 평균 가격은 지난해 9월 4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가량 올렸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자동차용 강판 가격까지도 톤당 15만 원 이상 가량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의 침공 문제 때문에 또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로 국내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 요인도 여기 부분에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뉴스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2분기도 깜짝 실적 자동차주는 계속 달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1분기 차량 반도체 공급난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각종 악재를 뚫고 깜짝 실적을 냈었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그 이외에 부품주들은 좀 못 갔지만은 현대차랑 이제 기아가 질주를 했었습니다. 완성차 이제 부품 납품 업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 흐름세를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난달 또 중순 기점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이 부족 현상을 드디어 이제 해소 국면에 좀 접어들고 있다는 소식들이 업계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4월 중반 이후 공급난 완화가 될 거고, 차량 제어기 관련 반도체는 5월에 정상화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또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관련 제어기 반도체 공급난도 3분기, 아무리 늦어도 4분기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다시 원래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전 세계 완성차 시장에 1,500만 대의 대기 수요가 쌓여 있습니다. 물론 각 차량의 단가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 대기 수요들이 모두 다 풀리고 모두 다 결제가 된다면 굉장한 수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고, 물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실적이 너무 잘 나와 보이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엽기적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이 8%인 것을 감안하면 120만 대 가량의 대기 수요가 있는 셈이고요. 5월부터 판매량이 반등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4월부터 지금 판매량이 엄청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5월부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 네, 그래서 국내와 미국 공장 가동률이 3월 이후에 증가하는 추세였고, 또 중국의 봉쇄 조치도 완화가 되고 5월부터는 상황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5월 초이긴 하지만 얘기들은 없어요. 얘기들은 별로 없고, 자, 신차 가격 인상과 판매 인센티브 감소 등으로 평균 가격인 ASP 이것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실적 개선세를 끌어오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북미, 유럽 시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이어지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인센티브 역시 연말까지 하향이 됩니다. 인센티브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딜러들한테 주는 거죠. 딜러들한테 주는 돈이 줄어들어요. 왜냐? 우리가 굳이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셀러리들에게 영업맨에게 주면서 야, 자동차 우리 많이 팔아줘라, 우리가 인센티브 많이 줄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고객들이 필요로 하고 고객들이 너무나도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가면 부르는 게 값이고 사실 바로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10개월 1년이 걸리는 거라서 결론 따져봤을 때는 인센티브가 안 나갈 거고 매출액과 또 영업이익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말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제 수출 위주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 영향도 굉장히 잘 받고 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현대자동차를 10,000원 정도 보고서 목표 주가를 인상을 했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8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4만원 정도 올린 26만원,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11만원에서 만원 올린 12만원. 외국인들이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를 지난달 각각
2,562억, 그 다음에 2,597억을 순매수하는 수급 자체에서도 좀 개선세를 보였다라는 거, 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 자동차주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1분기도 그렇게 안 좋다고 했는데 뚫었는데, 아니 2분기에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해서 5월달 6월달 나쁠까? 근데 판매량이 낮은 건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판매량이 낮아도 지금은 제네시스, 그 다음에 뭐 넥소, EV 이런 자동차들, K 뭐 GV 뭐 70 이런 차들을 많이 팔기 때문에 프리미엄급에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매출액이 줄어도 이제부터는 영업이익만 좀 잘 따져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일봉입니다. 예, 지난번에 실적 때문에 19만 1,000원까지 잠시 회복을 했다가, 예, 다시 시장이 조금 무너지면서, 네, 다시 내려왔다가 뭐 또 올라갔다가 하면서 지금 현재는 18만 4,000원으로 사실 여태 한 몇 주간 동안보다는 좀 위쪽에 좀 위치해 있다, 좀 탄탄하게 좀 지지를 받고 있다 싶은 걸로 보이고 있고, 턴 어라운드가 시작이 됐어요. 이미 시작이 됐고 실적이 잘 나왔고 또 기대가 되는 면들도 있기 때문에 5월달, 6월달 저는 뭐 그래서 뭐 흐름은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 요쯤 가지 않을까요? 20만 원 정도까지는 6월까지는 회복을 할 것 같다. 그래서 6월까지는 20만 원 정도 회복을 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2월 달 넘어서 7월에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뭐 완화가 됐대, 뭐 부품 수급이 완전히 끝났대, 야, 끝났다더라, 이제 자동차 날라간다더라, 이러면 이제 곧잡을 수 없이 2분기 실적 나옴과 동시에 주가는 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신다면 지금 이제 5월달 시작돼서 사실 소폭 좀 올라올, 이전 거보다는 솔직히 조금 더 올라올 거라고 좀 보고요. 윗꼬를 달겠지만 다음 달로 넘어갔을 때도 뭐 그 달에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마지막 판매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까지는 이제 도달할 거라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K의 흐름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면서 7월에 이제 실적 예고가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끝나고 3분기가 시작됐대, 이제 뭐 모든 주들이 간대, 뭐 이러면서 경기 이제 회복주이기 때문에 같이 쭉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엔 30만 원 한 번 정도 찍지 않을까. 보복 이런 투자 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쭉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실적 같은 거는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뭐 보시면은 뭐 지금 현대차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어.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냐면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SK하고도 협력을 맺고 있죠. SK 시그넷, 코스닥, 코넥스. 코스닥이 아니죠. 코넥스 성장 종목이고, 그 다음에 롯데하고도 지금 하고 있어. 그거를 이제 롯데 정보통신이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잘 보시기 바라고, 또 UAM도 이제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잘 보시면, 큰 그림을 보시면 뭐 좋은 회사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장기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고, 정말 소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비중을 꽤 많이 늘렸습니다. 물론 종목 내에서는 비중이 엄청 크진 않지만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큰 종목이라서, 네, 좀 비중 있게 좀 잘 가져가 보는 주식이고, 또 작년에는 5,000원, 올해는 5,000원 이상을, 아마 제 생각에는 6,000원 넘게도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에서도 좀 배당 정책을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빨리 해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자리들을 좀 없애고 좀 박차고차 올라갈 수 있는, 예, 요 구간에서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럼 좀 두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저게 이제 거의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넘으면 역사적 거의 고점이거든요. 네, 그거 한번 기다려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현대차에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아를 사실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아도 주가가 좀 싼 만큼 좀 재빠르게 좀 많이 잘 올라오고 있고요. 월봉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로 쭉 뻗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10만 원 이상에서 어느 일정 구간부터는 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기아 쪽에서 뭐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거로 판단은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6%대의 PER과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근데 ROE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배당금도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건 없고 그냥 차량 생산 위주로, 네,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은 나중에는 단기적 모멘텀으로는 많이 조금 사라지는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죄송하지만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아 쪽하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부품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 부진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예, 지속적으로 조금 수익이 안 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도 물론 결국에는 이제 풀리게 된다면 현대모비스도 올라가긴 하겠죠. 그나마 부품주를 투자하시려면 현대모비스가 낫겠죠. 그래도 조금 힘든 국면이지 않나 싶고요. 뭐 잘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이게 비단 그냥 뭐 존버한다는 게 사실 물론 이미 다 내려왔기 때문에 다들 이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투자하셨던 어떠한 분들이라도 이미 수익권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일이 좀 커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공급망 자체가.
중국에서 이렇게 봉쇄를 강하게 할 줄도 몰랐고 우리가 그렇다면 사실 해결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고 있는 만큼 언젠가 현대차가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현대모비스가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어쨌든 차량은 회복이 될 거고 부품은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내가 1년 혹은 2년을 더 참아낸다면 주가가 올라가겠다라고 싶으시면 사실 이 기회에 계속 술렁거릴 때 계속 모아가는 거죠. 더 금액을 많이 모으고 5주만 사도 100만 원이긴 하지만 뭐 50주, 뭐 100주 뭐 이렇게 천천히 좀 모아 가시면서 매달 일정 부분 이제 적금을 긋는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본전 왔다고 또 너무 일찍 포기하고 매도하지 마시고 좀 꾸준히 쭉 올라가서 이 종목 천천히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지주사가 만약에 된다고 전환이 완벽하게 된다고 치면 좀 디스카운트 받는 부분도 있긴 하겠죠. 그렇다면 사실 좀 매도를 어느 구간에서는 손을 잡고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저라면은 이 26만 원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주당 지금 한 5만 원 정도가 평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다 다르실 거니까 좀 약하게 좀 잡아놓고 돌아왔을 때 내가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정도의 물량을 더 담았다면 그 정도는 덜어내고 나머지만 좀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 보는 더 왔다고 또 팔아버리면 또 주가 날아가는 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여기보다는 파트론이 괜찮습니다. 물론 주가적으로 지금 파트론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걸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만 과거보다는 높은 위치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핸드폰 쪽 카메라 쪽도 쫙 잡고 있고 또 이제 전장 쪽으로 넓혔을 때 파트론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곧 보고서가 올라갈 예정이니까 또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제표 뭐 나쁜 편도 아니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또 한 가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MC넥스. 저도 이제 다시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결론을 따져보자면 이거 올라가기 전에 보고서를 읽었을 때 올라간다는 이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죠? 현대 그룹사의 1차 밴더였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소폭 올라갔다가 이때부터 그냥 가나 생각했는데 내려왔거든요. 저라면 지금 비중 확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금은 없지만 현금이 생긴다면 살 용의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주봉선으로 봤을 때 쭉쭉 만약에 빠진다면 저라면 더 정말 많이 기다릴 필요도 없이 돈이 뭐 되는 대로 나갈 겁니다. 살 겁니다. 여기를. 요 부분 아마 찍고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5월이니까 6월쯤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부품주들은.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6월 넘어가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해서 신제품이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보급폰들도 계속 나올 거고, 또 애플도 하반기에 대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하반기에 계속 물량이 풀릴 거기 때문에 차량들이 계속 나오고, 아이오닉 6도 나올 거고, 하다 보면 계속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MC넥스도 제가 볼 때는 못해도 50%, 수익률 50% 잡고 가는 종목이고, 물론 파트론도 그럴 수 있겠지만 파트론보다는 지금 MC넥스가 조금 더 낫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는 판단이 되고 뭐 재무제표적으로 나빠 보이는 측면도 없고 오히려 파트론보다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많이 느는 회사는 파트론보다는 MC넥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5종목 봐드렸고요. 또 괜찮은 지금 상황이지 않나 싶어서 자동차주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시각보다는 긍정적 시각을 좀 가져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종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